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시작되는데 힘차게 시작하시길 좀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소파이입니다. 소파이 관련해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소파이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짧게 한번 요즘 소파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시킹 알파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스튜던트 론이 돌아온다. 이제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바이든 정부가 연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끝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소파이가 받지 못했던 이 학자금을 받으면서 지금 소파이의 분위기가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뉴 뎁슬링 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죠? 부채 한도 지금 부채 한도를 지금 협상을 지금 맞췄죠. 그러면서 6월 3일 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로 연기를 하면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 지금 소파이가 한숨 돌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소파이를 바라보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서 시장도 약간 조금 이제 안정화를 찾는 것 같고, 은행 쪽 그런 섹터에도 약간 조금 활기가 도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게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얘기가 나오면서 학자금 대출을 이제 연기를 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이제 갚아라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소파이 역시 지금 메인 레비뉴 스트림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원래 소파이의 주 수입원이 어디였습니까? 학자금 대출에서 나오는 그런 이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여태까지 꽁꽁 묶여 있다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딱 결정이 되고 나서 60일 정도가 있으면 이제 학자금을 갚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만 하더라도 지금 소파이의 전체 매출의 60%가 학자금 대출이었는데, 이 정말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학자금이 드디어 지금 소파이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여태까지 제가 저번 분기에도 실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파이가 지금 학자금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이 학자금 말고 이 개인 대출이 있죠. 개인 대출에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파이가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개인 대출의 비중이 더 커졌다. 그래서 지금 84%나 되는 게 지금 대출의 84%가 개인 대출이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소파이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파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약에 새롭게 좀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했더라면 학자금에 발이 묶여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학자금 막혔더니 바로 개인 대출로 얘네들이 지금 집중을 했다. 그래서 잘 적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1분기 그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실적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랜딩 세그먼트 있죠. 랜딩 세그먼트가 지금 매출이 지금 작년에 대비 33%가 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서비스 뭡니까?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죠. 예금 적금 투자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지금 작년 동기 대비 81밀리언 달러로 매출이 3배가 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미스가 났던 게 갈릴레오 쪽 있죠. 테크놀로지 디비전이 살짝 못 미쳤다. 좀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랜딩과 이 대출과 파이낸셜 쪽에 지금 굉장히 사업을 1분기에 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제 다른 캘리포니아 쪽의 은행들이 파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예치금을 빼기 바빴는데, 오히려 소파
소파이는 예치금이 늘어났다. 지금 2.7빌리언 달러에서 10빌리언 달러로 사람들이 많이 그 은행에 다른 은행에 돈을 빼가지고 소파이에다가 저금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이걸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 2021년도 1분기, 2022년도 1분기,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했던 2023년도 1분기가 되면서 굉장히 여기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래 수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뭘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루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고 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투자자가 소파이에다가 투자를 한번 소파이 앱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들어왔죠. 근데 이 앱이 되게 괜찮네. 이 앱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돈도 빌리고 여기 이제 쭉쭉쭉 가면서 대출도 빌리고 하면서 지금 소파이 안에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갈수록 소파이의 그런 프로덕트, 소파이의 제품들을 점점 많이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1분기 때까지 어쨌든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지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학자금 대출 관한 이슈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가 들려오면서 앞으로 더 소파이의 전망이 좀 밝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시킹 알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파이가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 매출이 발생하는 정상 궤도에 드디어 올라왔다. 왜? 여태까지는 학자금이 꽁꽁 묶여 있어갖고 제대로 매출이 발생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학자금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2023년 이번 3분기 있죠? 돌아오는 3분기 정도가 되면 3분기 정도 말 정도가 되면 그때 학자금 상환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소파이의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1분기에 제가 이제 일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1분기 때 지금 이 소파이가 손실을 본 게 순손실이 34밀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이 저자가 생각하기로는 2분기에 이 손실이 더 작아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소파이가 새로운 고객을 더 많이 모집을 했을 거다. 왜? 지금 우리 서부 쪽에 지금 은행들 연쇄 파산하면서 얘네들 그 뱅크런 했죠. 뱅크 엑소더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망할 것 같은 은행에서 탈출을 해갖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은행을 찾을 것이냐? 지금 소파이를 찾아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파이 전망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소파이가 어떤 걸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스튜던트 론 베리피케이션 서비스, 이렇게 줄여서 뭐 SLV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직장인들이 그들의 퇴직금을 모으면서 그 동시에 학자금 대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소파이에서 이제 내놓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Secure 2.0이라는 이제 법안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몰라서 찾아봤죠.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연금법이다. 연금법이 근데 이제 개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바뀌었냐면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에요. 미국인들은 은행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 은퇴했을 때 저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은퇴 연령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요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바꾼 거죠. 야, 너네 돈 벌 때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해라. 그래서 너네들이 퇴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확보를 하고 퇴직을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 나비백도 이제 나비도 뭐 증액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지금 퇴직연금도 모으는 동시에 학자금, 융자 상환금도 지금 퇴직연금으로 포함을 아니죠.
이 학자금 융자 상환금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A라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퇴직금을 저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얼마 정도, 그러니까 한 2,000달러의 50%,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 1,000달러 정도를 정부가 납입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연말정산 하기 위해서 세금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것들 지금 학자금을 우리가 갚았을 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그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앞으로 굉장히 앞다투어서 학자금을 갚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법안이 새로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 이 직장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시큐어 2.0이라는 법안은 굉장히 지금 소파이로 하여금 매출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해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소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홍보를 하고 있냐, 돈을 빌린 사람한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 있죠, 고용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사장이라고 합시다. 유튜브 사장이에요. 유튜브 사장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야, 니네 지금 직원들 중에 학자금 대출이 있어갖고 힘들어하는 직원들 이거 빚 갚게 해줘라. 우리가 지금 정부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소파이가 그러니까 고용주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금 대출을 지금 많이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소파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부터 이게 지금 시큐어 2.0이라는 법안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빠르면 2023년도 3분기 지나서부터 이제 이런 이런 이자,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받는 이자 수익 같은 게 발생을 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리스크는 뭐다? 지금 소파이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소파이 내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아. 이거 지금 투자를 해도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자, rising interest rate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 페드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얘들 따로 이제 상업은행들이 있죠. 이게 지금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마찬가지로 상업은행들도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돈을 좀 빌려가지고 이사도 좀 가고 싶고 좀 돈을 빌려서 사업도 해보고 싶고 한데 돈을 못 빌려요. 왜? 이자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은행은 다 힘들죠, 사실. 은행들은 다 힘듭니다.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지금 리스크다, 위험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가 이 소파이의 투자를 할지 말지 요거 좀 고민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금리를 잠깐 올리는 걸 멈추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행인데. 그래요. 그러면 자, 요거 제가 금리 관련해가지고 또 뒤에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지금 제가 저번에 1분기 실적이거든요. 1분기 실적 보면 지금 대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퍼스널 개인 대출, 홈론, 주택담보대출, 그런 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지금 학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2021년도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자, 여기 지금 1004-685 보이시죠? 이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거의 반타작이 났죠. 525373.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매출이 거의 반이 줄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태까지 1분기 때 뭐 괜찮았냐면 스튜던트로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개인 대출과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 이 사업 지금 대출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려가냐? 이거 내려갈 일 아니다라고 그때 제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파이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애들 대출 사업 잘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소파이가 좀 올라가고는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매주 거의 한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저번 달에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보다 28,000건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실업 청구 건수가 26만 1,000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 늘어났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볼 때는 뭘 보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표 자료인데 4주 평균치를 보는 게 좋습니다. 4주. 여기 4week라고 써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월화수목금 중에 공휴일이 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을 할 때는 4주치 평균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향이 어떠냐, 트렌드가 어떠냐 하면요. 5월 27일, 그 다음에 6월 3일 오면서 이게 지금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래프도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위클리 IC 보고 뭐 이 실선 보고 점선 보면 어쨌든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한글로 써놨는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실업자 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실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 가계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반 사람들이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준이 봤을 땐 야, 이거 지금 가계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야, 이거 금리 계속 올렸다가는 이제 가정들, 우리 일반 평민들, 서민들 가게 파탄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당 실업 청구 건수를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페드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됩니다. 겁먹어요. 가게들이 다 망할까봐. 그래서 결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킨다,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상업은행들, 그러니까 소파이 같은 은행들도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동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야, 이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돈 빌리기가 좀 불안해,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금리가 안 올라간대. 금리가 지금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돈을 못 빌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슬슬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뭐다? 지금 소파이에 와가지고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경제지표를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렵네요. 청구 건수가 결국은 소파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사이에는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죠. 연방준비제도라는 단계를 거쳐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소파이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혜택을 볼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한 거는 여기까지거든요. 소파이 여태까지 지금 퇴직금 이런 거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퇴직금을 좀 또 좀 본격적으로 갚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학자금 유예를 더 이상 이제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 학자금에 대한 매출이 이제 점점점 발생을 할 것이다. 소파이가 그런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있었고,
이게 이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소파이에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소파이는 앞으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소파이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에 이제 소파이에서 또 어떤 이제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오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또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기업들 정리를 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일요일 저녁 되시기 바라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